요 빛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되고 있는 셈인 거군요. 10년 뒤, 20년 뒤 반도체 산업을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힌트 같은 거라도 조금 주신다면. 집적을 넘어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양자역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퇴근 시간에 보는 테크 영상. 퇴근 시간의 임경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1부에 이어 서울대 이지은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해서 오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 좋은 반도체는 뭔가요?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라고 한다면 일단 집적도가 높아야 되겠죠. 집적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그 칩 안에 재료가 되는 트랜지스터나 이런 소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칩 안에 빽빽하게 어떤 소자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지, 네. 얼마나 회로를 작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CPU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몇 개라고 하셨죠? CPU 안에 요즘은 이제 100억 개. 근데 이거를 뭐 110억 개, 120억 개로 올리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산을 빨리 하나요? 아니면 뭐 더 정확하게 하나요? 계산이 이제 더 빨라지는 거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거니까 이 사람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안에 이 집적도가 매년 이제 2배 증가한다. 매년 2배씩 100억 개 깔았으면 내년 200억 개. 실제로 근데 그렇게 계속 2배씩 증가했나요? 처음 이제 반도체가 나오고 CPU가 만들어지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곡선을 이제 잘 따라갔다고 합니다. 매년 혹은 2년에 이제 2배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집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아지는 것도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완전 이 무어의 법칙을 잘 따르지는 않고 그 한계점에 이제 거의 다다른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 회사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요? 어떻게 하면은 작은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제 만들 때 일종의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회로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이제 작고 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빛을 이용해서 이제 기판이 있고 그 위에다 감광재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고 이제 만듭니다. 기판으로 치면 이렇게 회로가 막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뭐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감광재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깔고 여기다가 이제 빛을 이제 줘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작은 이런 회로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회로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폭을 얼마나 작게 할 건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작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 감광재의 특성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빛의 특성. 파장을 이제 작게 하면 요거를 되게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광원으로 수은 램프 같은 걸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이제 뭐 400 나노미터 뭐 이런 크기의 그걸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굉장히 작게 해서 거의 10나노미터, 요즘 뭐 10나노, 뭐 3나노 거기까지 이제 그 작아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노들 얘기하잖아요. 이 나노의 의미가 뭔가요? 밀리미터는 우리가 알잖아요. 10의 3승분의 1 미터라는 뜻이에요. 1미터를 1000으로 나눈 길이가 이제 1밀리미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밀리미터를 다시 10의 3승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의 6승분의 1 미터가 됩니다. 우리 이제 머리카락 길이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의 9승분의 1. 네. 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으로 나눈 거예요. 나노미터의 세계에서는 머리카락 같은 건 엄청나게 엄청 큰 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쯤 이 나노미터로 반도체를 만드는 단계에 도달했었나요? 나노미터로 간 거는 사용하는 빛의 종류가 거의 나노미터 수준의 파장을 가지는 빛으로 갔을 때 그게 이제 익스트림 UV 해서 EUV 빛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UV 빛으로 가면 거의 한 10나노, 5나노미터 정도. 저희가 맨날 그 반도체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UV, DUV 하면서 이 빛의 종류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덧. 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빛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의 회로 밑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작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EUV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이게 빛의 종류가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이제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UV
UV 쪽으로 가면 이제 파란색으로 가고 적외선 쪽으로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란색 UV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고 빛의 파장은 짧아져요. 그래서 10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10나노미터 파장만큼 작아지면 그 빛을 이용하면 이렇게 작은 이제 회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이제 포커스가 될 때 포커스 될 수 있는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게 빛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10나노면은 빛을 이제 딱 집속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크기가 한 1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DUV는 그럼 이 D는 뭐예요? 딥 UV. 아, 딥. 그러니까 이만큼 그건 익스트림하지 않지만 이것도 꽤나 좀 더 심도 깊은 UV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럼 이 빛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반도체의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것도 다르니까 이런 빛을 이용해서 반도체의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그래서 ASML이라는 네, 네덜란드 회사죠. 네, 그 회사가 거의 그 유일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화학물질에 이 빛을 쏘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미세한 뭐 바늘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나노미터 수준까지 온 건데 이거보다 더 깎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나노미터면 어떤 수준이냐면 어떤 고체 안에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고체는. 근데 이 원자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 간의 간격이 거의 한 0.1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원자가 있는데 이 폭이 0.1나노미터인가요? 작으면 0.1나노미터에서 뭐 크면은 뭐 1나노미터. 네, 커봐야 이렇게? 1이군요. 네.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 정도 공정을 한다라고 하면 2나노미터 안에 원자가 많아야 뭐 20개,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이제 깎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깎아낼 수 있는 기술이 EUV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이거를 만약에 뭐 미케니컬하게 이제 깎아낸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더 작은 바늘로 이제 깎아야 될 텐데 그 바늘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룰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결국 빛을 이용해서 그걸 하는 게 지금 발전된 방식이고 요 빛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되고 있는 셈인 거군요. 그럼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미래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인가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2차원 반도체라는 물질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2차원 반도체 어떤 반도체인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들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돼 있는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물질들은 3차원으로 이제 평면으로도 연결돼 있지만 이제 수직 방향으로도 연결이 돼 있는데 2차원 반도체는 평면 방향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서 물질 자체가 원자 한 층 크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하기도 되게 어려운 물질인데 의외로 자연계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연필심 같은데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흑연을 잘 이렇게 펴면 탄소 원자 한 층짜리 물질이 되는데 이제 이게 그래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보죠.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도 이제 원자 한 층이라서 2차원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핀은 도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로 쓰이기는 어렵고 근데 반도체인 또 2차원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인 2차원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몰리브데늄이라는 물질이랑 뭐 황이 이렇게 같이 결합돼서 이제 MOS2라는 이런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원 반도체를 가지고 뭐 어떤 소자를 만들거나 2차원 반도체의 광학적 성질을 연구하거나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원 반도체의 광학적 성질을 연구하면은 미래에 나올 반도체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물리학과에서는 이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왔으니까 이 새로운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 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얇기 때문에 어떤 이거보다 더 얇은 물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소자의 소형화에 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3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한국 기업 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반도체 산업을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힌트 같은 거라도 조금 주신다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집적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적을 넘어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나노로 줄여서 3나노, 5나노까지 오는 거의 사실
사실 이제 한계에 온 네. 거죠. 이제 3나노 공정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1나노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네, 아까 말씀하신 원자의 최소 간격까지도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럼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유용한 것들을 알게 되면 또 새로운 종류의 소자도 나오고 새로운 종류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게 그릴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원자 하나하나를 다룰 수 있는 기술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우리가 이 반도체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얘기였지만 교수님이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잘 또 들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게 좋은 반도체고 앞으로 미래 반도체는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지은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임경학계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